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묻겠다. 지금 연애가 잘 안 되고 있다면 이유는 딱 하나다. 너무 많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답장하고 일정을 맞추고 질투하고 전부 보여주고 전부 말하고 전부 내어준다. 그 결과가 어떤가? 상대가 당신을 쫓아오고 있는가? 아마 아닐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살짝 아픈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내 얘기 같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안다. 그 표정이 보이는 것 같다. 오늘은 확실하게 말하겠다. 남자가 여자를 쫓기 시작하는 순간은 여자가 무언가를 시작했을 때가 아니다. 여자가 무언가를 그만두었을 때다. 왜 그런지 아는가? 남자에게는 본능적으로 쫓고 싶은 욕구가 있다. 추격 본능이라고 해도 좋다. 그런데 쫓아야 할 대상이 항상 거기에 있으면 쫓을 필요가 사라진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인간에게는 손실회피라는 심리가 있다.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2배 이상 강하게 느껴진다. 노벨상을 받은 행동경제학에서도 증명된 사실이다. 연애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당신이 무언가를 그만두는 순간이 남자에게는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의 방아쇠가 된다. 오늘은 그 그만둔 순간을 7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하겠다. 하나만 먼저 말해두겠다. 이것은 남자를 조종하는 기술의 이야기가 아니다. 자기 자신을 되찾는 이야기다. 그 차이는 끝까지 읽으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시작하겠다. 가장 알기 쉬운 이야기부터 해보겠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서 메시지가 오면 몇 초 만에 답장하는가? 솔직하게 대답해보라. 30초인가? 1분인가? 아니면 알림음이 울리는 순간 바로 달려드는가? 자고 있어도 일하는 중이어도 밥을 먹고 있어도 휴대폰이 울리면 반사적으로 확인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 마음은 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면 기쁘지 않은가? 바로 답장하고 싶지 않은가? 읽었는데 답장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안다. 그런데 그 즉각적인 답장이 쌓이고 쌓인 결과 남자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가? 이 사람은 언제나 거기 있다는 인식이 완성된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조건 형성과 비슷한 이야기인데 어려운 말은 필요 없다.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 나오는 자판기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자판기에 두근거리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그 자판기가 어느 날 갑자기 반응하지 않게 되었다고 상상해보라. 읽음 표시도 뜨지 않는다. 답장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남자는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하고 생각한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러다가 제대로 전달된 건가 하고 확인하기 시작한다. 혹시 화났나? 내가 뭐 잘못했나 하고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한다. 이것이다. 이것이 손실회피가 발동하는 순간이다. 인간은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쪽이 감정적 충격이 압도적으로 크다. 행동경제학에서 증명된 전망 이론이라는 것인데 연애에 대입하면 이렇게 된다.
언제나 거기 있는 여자의 가치는 보통이다. 갑자기 사라진 여자의 가치는 순식간에 치솟는다.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인간 뇌의 구조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냥 무시하면 되겠네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한다. 게임처럼 읽고 무시하는 것과 정말로 자기 시간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답장이 늦어지는 것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남자는 그 차이를 느낀다. 계산해서 무시하는 느낌은 의외로 들통난다. 말로는 설명하지 못해도 뭔가 꾸미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정확히 알아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기 생활을 진짜로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다. 친구를 만나고 취미에 집중하고 일에 몰두하고 자기가 즐거운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답장이 늦어진다. 하루 종일 휴대폰을 쳐다보고 있을 여유가 없어진다. 그리고 그 진짜 충실함이 메시지에서도 묻어나온다. 요즘 바빠 보인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바로 그것이다. 그것이 정답의 신호다. 하나 더 중요한 것을 말하겠다. 당신이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답장해야 해서가 아니다. 그 사람의 반응이 두려운 것이다. 답장이 늦으면 화낼까? 마음이 식었다고 생각할까? 다른 사람에게 갈까? 그 두려움이 당신을 자판기로 만들고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진짜로 소중하게 대해주는 사람은 답장이 조금 늦었다고 떠나가지 않는다. 떠나가는 사람은 처음부터 당신을 언제든 쓸 수 있는 편리한 존재로만 여겼을 뿐이다. 그러니 휴대폰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 자기 페이스대로 하면 된다. 혹시 휴대폰을 내려놓는 것이 무서운 사람에게 묻겠다. 바로 확인하는 것으로 당신은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가?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런 것이겠지. 하지만 그 지키려는 행동이 사실은 관계를 엮게 만들고 있다. 무너지는 관계는 당신이 즉시 답장을 멈춘 정도로 무너질 만큼 원래 얇은 것이다. 무너지지 않는 관계는 답장이 좀 늦어도 끄떡없다. 어떤 관계를 키우고 싶은지는 당신이 선택하는 것이다. 읽음 표시를 남기지 않게 된 여자. 갑자기 어라 이 사람 어디 갔지 하고 궁금하게 만든 여자. 그 사람이 조용히 가장 쫓기는 여자가 되어간다. 이어서 다음 이야기를 하겠다. 이것이 남자의 행동이 가장 크게 바뀌는 순간이다. 묻겠다. 당신의 연애에서 데이트 계획은 항상 누가 세우는가?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 하고 물어보면 아무데나 괜찮아 하고 대답하는가? 아니면 당신 쪽에서 이번 주말 시간대에 거기 가보고 싶은데 하고 제안하는가? 혹은 그 사람의 일정에 전부 맞추면서 나는 언제든 괜찮으니까 하고 말하는가? 후자의 두 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잠깐 멈추어라. 이것은 다정함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다. 내 시간은 당신을 위해 언제든 비어 있습니다 하는 선언을 계속하고 있을 뿐이다. 그 마음은 안다.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은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지 않은가? 하지만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것에 사람은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희소성의 원리 그 자체다.
다이아몬드가 왜 비싼지 아는가? 아름다워서만은 아니다. 적기 때문이다. 당신이 언제든 비어있다는 상태에 있으면 남자의 눈에는 희소성이 전혀 없는 존재로 비친다. 그런데 당신이 어느 날 미안. 그날은 좀 일정이 있어서 하고 말했다고 하자. 무슨 일정? 친구 만나기로 해서. 그렇구나. 그러면 그 다음 주말은 어때? 이것이다. 이것이 변화의 순간이다. 남자가 스스로 다음에는 언제 만날 수 있어 하고 물어온 순간에 관계의 흐름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그 전까지는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존재였다. 당신과 만나기 위해 스케줄을 조정해야 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얻을 수 있는 것에 사람은 가치를 느낀다. 이것은 연애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심리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말하겠다. 일정이 있는 척하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진짜로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라는 것이다. 친구와 약속을 잡아라. 혼자 영화를 보러 가라. 요가를 시작하라. 요리 수업에 다니라. 무엇이든 좋다. 그 사람과 만나는 날 외에도 자기 인생이 풍요로운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언제든 괜찮아가 아니게 된다. 그리고 그 쉽게 만날 수 없는 느낌이 남자 안에 있는 더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키운다. 매일 먹는 밥보다 가끔 먹는 특별한 요리가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과 같다. 여기서 하나 더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 언제든 비어있는 여자는 사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자기 생활의 중심에 놓고 있다. 일정을 잡기 전에 그 사람한테 연락 오면 어쩌지 하고 생각한다. 친구의 초대를 그 사람이 갑자기 연락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거절한다. 이것은 연애가 아니다. 자기 인생을 그 사람 일정의 빈틈에 끼워 맞추고 있는 상태다.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의 빈틈에 들어가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제대로 주인공인 인생을 사는 여자는 그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눈빛이 다르다. 걸음걸이가 다르다. 이 사람에게는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고 남자에게 느끼게 하는 힘이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둘만의 시간을 헌납하기를 그만둔 여자. 그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가 직접 레스토랑을 예약해온 여자. 그 사람이 조용히 가장 소중하게 대접받는 여자가 되어간다. 다음은 세 번째 이야기다. 이것은 직감과 반대되는 이야기라 좀 놀랄 수도 있다. 역설적인 이야기이니 머릿속을 정리하면서 들어주었으면 한다. 질투하는 여자와 질투하지 않는 여자 중에서 남자는 어느 쪽을 진심으로 쫓는다고 생각하는가? 질투해주는 쪽이 사랑받는 느낌이 든다고 생각하는 남자도 있다. 하지만 진심으로 잃고 싶지 않다고 여겨지는 여자는 사실 질투하지 않는 여자다. 모순이라고 생각하는가? 들어보라. 질투와 구속은 다른 말로 하면 당신 없이는 나는 불완전합니다 하는 선언이다. 다른 여자와 이야기하지 마. 왜 답장이 늦어? 어제 어디 있었어? 이것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다. 의존의 표명이다. 남자는 처음에는 그것을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거워지고 숨이 막히고 도망치고 싶어진다.
그리고 그 구속을 받은 남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는가? 필사적으로 관리하려는 여자보다 관리하지 않는 여자에게 끌려간다. 반대의 경우를 보겠다. 당신이 질투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다른 사람과 술 마시고 왔어 하고 들어도 아 그래. 재미있었어 하고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여자가 되었다. 구속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나에게는 내 인생이 있다는 의연함으로 살고 있었다.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되는가? 처음에는 어라 화 안 난 건가 하고 당황한다. 다음에는 혹시 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나 하고 불안해진다. 그리고 이 사람을 놓치면 다시는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공포가 발동한다. 이것이 쫓기는 여자의 핵심이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있다. 질투하지 마라 감정을 죽여라 하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자기만의 축을 가지라는 것이다. 질투와 구속이 생기는 뿌리에는 이 사람이 없어지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불안이 있다. 그 불안의 해소를 상대를 통제하는 데에서 찾는 한 불안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군가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기 자신을 채움으로써 불안의 뿌리를 없애가는 것이다. 좋아하는 것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되고 싶은 자신이 되어간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없어져도 괜찮다는 진짜 자신감이 자라난다. 하나 더 솔직하게 말하겠다. 질투와 구속을 하는 여자는 사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있다. 나에게는 그 사람을 붙잡아둘 만한 매력이 없다는 두려움이 뿌리에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통제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역효과다. 행동으로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남자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답답하다고 느낀다. 그리고 더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여자 쪽으로 끌려간다. 즉 질투와 구속은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결과를 자기 손으로 끌어당기는 행동이다. 그러니 그만두어라. 무서워도 괜찮고 불안해도 괜찮다. 하지만 그 감정을 그 사람에게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소화하는 연습을 하라. 나에게는 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조금씩 자기에게 말해주어라. 그 자신감이 자랐을 때 당신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 있을 것이다. 관리하지 않는 여자. 구속하지 않는 여자. 하지만 누구보다 자기 인생을 즐기고 있는 여자. 그 사람이 남자가 본능적으로 잃고 싶지 않다고 느끼는 여자가 된다. 네 번째 이야기가 오늘의 핵심에 가장 가깝다. 헌신하는 것을 그만둔 여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이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헌신하는 여자의 이야기다. 당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는가? 있을 것이다. 아니, 당신 자신이 그랬던 것은 아닌가? 그 사람을 위해 밥을 해준다. 선물을 준비한다. 생일을 완벽하게 연출한다. 피곤해도 괜찮아 내가 갈게 하고 말한다. 그 사람의 푸념을 몇 시간이고 들어준다. 그 사람의 꿈을 누구보다 응원한다. 전부 아낌없이 주고 또 준다. 그 결과가 어떤가? 쫓기고 있는가? 오히려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지 않은가? 감사받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있어서 당연한 존재가 되어 있지 않은가? 왜 그런가?
이것은 경제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에 사람은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 이것을 연애에 대입하면 노력 없이 얻어지는 사랑과 헌신은 남자의 무의식 속에서 무료 서비스로 처리된다. 무료 서비스에 감사하는 사람은 없다. 써도 당연하고 있어도 당연하고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여자가 어느 날 조용히 그만두었다. 밥을 해주는 것을 그만두었다. 내가 갈게 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푸념을 몇 시간이나 들어주는 것을 그만두었다. 생일 깜짝 이벤트를 계획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화가 난 것도 아니다. 탓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조용히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간 것뿐이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남자는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한다. 일주일 후에 어라, 요즘 같이 밥을 안 먹었네 하고 알아챈다. 2주일 후에 생일에 뭔가 해주려나 하고 기대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 3주일 후에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건가 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한다. 한 달 후에 이 사람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진짜 공포가 온다. 이것이다. 주는 것을 멈춘 순간에 비로소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말하겠다. 그러면 헌신하는 것은 전부 안 되는 건가 하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아니다. 헌신하는 것 자체는 아름다운 일이다. 사랑의 표현으로서 매우 소중한 일이다. 문제는 무한하게 헌신하는 것이다. 끝도 없이 조건 없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계속 헌신하는 것이 문제다. 그것은 상대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존재 의의를 상대에게 맡기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해줌으로써 나는 필요한 사람이라는 심리?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인정 욕구의 충족이다. 여기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겠다. 계속 헌신하는 여자는 왜 헌신하는지 자기가 알고 있는가? 좋아하니까 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은데 정말 그것뿐인지 잘 생각해보라. 해주지 않으면 싫어할지도 모른다.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떠날지도 모른다. 그런 두려움이 뿌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은 사랑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행동이다. 두려움에서 헌신을 계속한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지친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실이 끊어진다. 그러니 자기에게 물어보라. 지금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정말 하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하지 않으면 두려워서인가? 답이 후자라면 그것은 지금 당장 그만두어도 된다. 그만두어야 하는 것은 헌신 자체가 아니라 자기를 깎아가면서까지 헌신을 계속하는 것이다. 제대로 자기를 채운 위에 넘치는 만큼만 상대에게 건네주는 것이 건전한 관계의 기본이다. 그리고 그 넘치는 만큼만이라는 양이 되는 순간 남자는 비로소 고맙다고 말하기 시작한다. 희소해진 헌신은 가치를 되찾기 때문이다. 무한히 헌신하는 것을 그만둔 여자. 자기를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쓰기 시작한 여자. 그 사람이 비로소 소중하게 대접받는 여자가 되어간다. 5번째 이야기에서는 소셜미디어 시대의 연애에서 가장 간과되는 맹점을 이야기하겠다. 당신은 그 사람에 관한 것을 소셜미디어에 너무 많이 올리고 있지 않은가? 오늘도 그 사람이랑 다녀왔다.
그 사람이 만들어준 요리가 최고다. 남자친구에게 감사한다. 이 사람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매주 올리고 전부 공유하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공개적으로 드러낸다. 그뿐만이 아니다. 메시지에서도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야. 당신 같은 사람은 없어. 당신의 그런 면이 너무 좋아하고 아낌없이 보낸다. 숭배와 칭찬을 무한하게 주고 있다. 이것이 어떤 효과를 낳고 있는지 솔직하게 말하겠다. 남자 안에 있는 정보격이 완전히 죽는다. 남자에게는 본능적으로 수수께끼를 풀고 싶다, 더 알고 싶다 하는 탐구 욕구가 있다. 그것이 연애에서는 이 사람을 더 알고 싶다,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호기심이 된다. 그런데 전부 공유해버리면 수수께끼가 없어진다. 오늘 뭐 했어 하고 물어보기도 전에 소셜미디어에서 전부 알 수 있다. 요즘 기분이 어때 하고 물어보기도 전에 메시지로 전부 이야기해준다. 나를 어떻게 생각해 하고 물어보기도 전에 매일 사랑해 하고 보내온다. 수수께끼가 없는 사람에게 사람은 계속 흥미를 유지할 수 없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보의 완결성과 비슷한 현상인데 인간의 뇌는 미완성의 정보에 강하게 끌린다. 드라마의 클리프행어가 효과적인 것도 같은 원리다.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겠다. 소셜미디어에 그 사람에 관한 것을 매주 올리는 여자는 본인은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남자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좀 다른 인상을 준다. 이 사람은 나를 통해 자기 행복을 증명하고 싶은 거구나 하고 느끼게 된다. 즉,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발신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지금 행복하다는 자기 증명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자기 증명의 수단으로 그 사람이 쓰이고 있는 형태가 된다. 남자는 그것을 말로는 할 수 없어도 감각적으로 알아챈다. 나는 그녀의 행복을 위한 도구인 건가 하고 말이다. 반대로 숭배와 전부 공유를 그만둔 여자는 어떻게 되는가? 소셜미디어 업데이트가 줄어든다. 지금 뭐 해 하고 물으면 좀 이것저것 하고 대답한다. 매일 쏟아지던 칭찬이 조용해진다. 그러면 남자의 머릿속에서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다. 뭔가 요즘 소셜미디어에 안 올리네? 무슨 일 있나? 오늘 좀 이것저것이라는 게 무슨 뜻이지? 누구 만나는 건가? 요즘 나한테 하는 말이 줄어든 것 같은데. 혹시 마음이 바뀐 건가? 감추어진 부분이 호기심을 낳는다. 호기심이 관심을 낳는다. 관심이 행동을 낳는다. 남자가 스스로 더 알고 싶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순간 당신은 쫓아갈 가치가 있는 신비로운 여자가 되어 있다. 이것은 숨기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다. 전부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자기의 내면과 모든 계획과 모든 감정 그것을 상대에게 전부 건네줄 필요는 없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내면 세계가 있어도 된다. 그것을 전부 공개하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깊이 있는 인간은 전부가 보이지 않는 법이다. 그 깊이가 남자를 계속 끌어당기는 것이다. 숭배와 전부 공유를 그만둔 여자. 아직 모르는 면이 있다고 남자에게 느끼게 한 여자. 그 사람이 오래도록 사랑받는 여자가 된다. 여섯 번째 이야기는 오늘 가장 많은 사람의 마음에 닿을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 이별 후에 또는 무언가 결정적인 일이 있은 후에 갑자기 자기 관리를 시작한 사람이 있지 않은가?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다. 피부 관리를 시작했다. 헤어스타일을 바꾸었다. 옷을 전부 다시 봤다. 그리고 그 동기가 후회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는 복수심이었던 사람. 그 마음은 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보복으로서의 미의식이 아니라 그 너머에 일어나는 더 본질적인 변화의 이야기다. 우선 사실을 말하겠다. 외모가 변한 여자에 대한 남자의 반응은 본능적이고 즉물적이다. 뇌과학적으로도 진화심리학적으로도 외모의 변화는 이 사람에게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외모가 바뀔 때 그 여자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가? 자기를 소중히 하겠다는 선택이 시작되고 있다. 매일 아침 스킨케어를 한다. 운동을 습관으로 만든다. 식사를 정돈한다. 수면을 제대로 취한다. 옷을 자기를 위해 고른다. 이 모든 것이 나는 돌봄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자기 인식의 갱신이다. 이 변화가 외모 이상의 분위기를 만든다. 자세가 변한다. 눈의 빛이 변한다. 걸음걸이가 변한다. 말투에 여유가 생긴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 사람에게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자기장처럼 주변의 남자에게 전해진다. 전 남자친구가 문득 소셜미디어를 보고 어라 뭔가 다르다고 느낀다. 공통 친구에게 요즘 예뻐졌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 오랜만에 만났을 때 말이 나오지 않는 순간이 생긴다. 이 순간이 다시 쫓아가는 것의 첫걸음이 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겠다. 보복을 위해 예뻐진 여자와 자기를 위해 예뻐진 여자의 차이를 남자는 느낀다. 보복을 위한 변신에는 어딘가에 봐주었으면 알아채 주었으면 하는 바깥을 향한 에너지가 있다. 소셜미디어에 요즘 자기 관리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고 올리는 것도 그 일종이다. 하지만 자기를 위한 변신에는 내면의 충실함에서 나오는 여유가 있다. 그 여유가 가장 매력적인 것이다. 여기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겠다. 자기를 가꾸는 것의 진짜 힘은 외모가 변하는 것만이 아니다. 자기를 위해 시간과 돈과 노력을 쓰는 습관이 붙으면 자기를 투자할 가치가 있는 존재로 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연애에서도 자연스럽게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기준이 생겨난다. 그 기준이 품격이 된다. 품격 있는 여자는 함부로 대접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본인이 함부로 하는 대우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에게는 맞지 않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다. 그저 조용히 선을 긋는 것이다. 그 조용한 선이 남자에게 이 사람은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감각을 준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닌 여자의 눈에는 당신이 봐주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는 조용한 강함이 있다. 남자는 그 조용한 강함에 본능적으로 어쩔 수 없이 끌린다. 그러니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예뻐져라.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되갚아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이만큼 멋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기 자신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괜찮다고 느낄 수 있기 위해서.
그 쌓임이 당신을 진짜 의미에서 잃고 싶지 않은 여자로 만들어갈 것이다. 자기를 위해 예뻐진 여자. 누군가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안에서 완결되어 있는 여자. 그 사람이 남자가 본능으로 쫓는 여자가 된다. 마지막 7번째다. 이것이 오늘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깊은 이야기다. 이것을 읽고 나면 당신의 연애관은 조금 달라질 것이다. 7가지 중에서 가장 섬세하고 가장 깊은 이야기이니 제대로 들어주기 바란다. 친밀한 행위를 그만둔 이야기다. 이것을 말하면 반드시 오해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먼저 말해두겠다. 친밀한 행위를 무기로 쓰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거절하는 척해서 남자를 안달나게 하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그런 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묻겠다. 당신은 그 행위를 할 때 정말로 자기도 그러고 싶어서 했는가? 아니면 거절하면 싫어할까, 관계가 무너질까,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응한 것인가? 후자였다면 그것은 자기의 몸과 마음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쓴 것이다. 이것은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의 문제다. 한 여자의 이야기를 하겠다. 그녀는 계속 그 사람에게 요구받으면 거절하지 못했다. 소중하게 여겨지기 위해서, 좋아해주기 위해서 그런 두려움이 뿌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처음으로 오늘은 하고 싶지 않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따랐다. 오늘은 미안해 하고 싶지 않아 하고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은 처음에는 놀랐다. 하지만 그것뿐이었다. 화내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렇구나 하고 말하고 그대로 옆에서 영화를 보았다. 그날 밤 그녀는 깨달았다. 거절해도 이 사람은 곁에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람은 깨달았다. 이 사람에게는 확실히 자기만의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이것이 관계의 질이 바뀌는 순간이다. 그 전까지의 관계는 어딘가에서 신체적 연결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할 수 있었던 밤부터 이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만 남았다. 남자 쪽도 변한다. 이 사람은 자기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긴다. 그렇다면 함께 있어 주는 것은 정말로 함께 있고 싶기 때문이라는 이해가 생긴다. 그 이해가 잃고 싶지 않다는 진짜 감정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확인시켜 주고 싶다. 만약 지금 거절할 수 없는 관계 안에 있다면 들어주기 바란다. 거절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다. 거절하면 끝난다는 두려움이 당신보다 커져버렸을 뿐이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따르기만 한 끝에 진짜 안심은 오지 않는다. 거절해도 이 사람은 곁에 있어 주었다는 단 한 번의 경험이 그 두려움을 녹여갈 것이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비로소 이 관계는 진짜라는 것을 당신 자신이 믿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좀 더 깊이 이야기하겠다. 두려움에서 응하기를 계속한 관계에는 어떤 특징이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이가 좋아 보인다. 하지만 어딘가에 이 사람에게 진심을 말할 수 없다는 감각이 있다. 싫다고 말하면 관계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이 항상 희미하게 맴돌고 있다. 그 긴장감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의 온몸에 스며들어 있다. 말이 조심스러워진다.
표정이 딱딱해진다. 웃음이 어딘가 지쳐 보인다. 남자는 그것을 말로는 못해도 느끼고 있다. 뭔가 이 사람이 진심을 말해주지 않는 것 같다고 말이다. 하지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할 수 있었던 밤부터 전부가 변한다. 당신의 말이 진짜가 된다. 함께 있고 싶다는 말이 진짜가 된다. 좋아한다는 말이 진짜가 된다. 그리고 진짜 말만이 사람의 마음을 정말로 움직인다. 자기 감정에 솔직해질 수 있는 여자. 하고 싶지 않다고 조용히 말할 수 있는 여자. 그것은 나는 내 몸과 마음을 제대로 소중히 하겠습니다 하는 선언이다. 그리고 그 선언을 할 수 있는 여자를 남자는 진정한 의미에서 소중히 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7번째의 진실이다. 진짜 관계는 거절할 수 있었던 밤부터 시작된다. 길었다. 7가지 전부를 읽어주어서 고맙다. 정리하면 전부 그만둔 이야기다. 하지만 사실은 그만둔 이야기가 아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간 이야기다. 오늘 이 7가지를 이야기한 것은 남자에게 쫓기는 여자가 되라고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다. 당신 자신이 쫓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떠올리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선택받기 위해 자기를 깎을 필요는 없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자기를 속일 필요는 없다. 당신은 너무 많이 줌으로써 자기를 작게 만들어 왔다. 하지만 진짜 당신은 훨씬 더 크다. 더 풍요롭고 더 깊고 더 재미있고 더 매력적인 사람일 것이다. 그것을 되찾았을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쫓기는 여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가치를 아는 사람은 너무 많이 주지 않는다. 자기를 깎지 않는다. 두려움에서 행동하지 않는다. 그런 여자는 어디에 있어도 빛난다. 남자는 그 빛에 본능적으로 끌린다. 이치가 아니라 본능으로 말이다. 하나만 더 말하게 해주기 바란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알겠다 해봐야겠다 하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의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있다. 그만두는 것을 기술로 쓰지 말기를 바란다. 남자를 쫓아오게 하기 위해 즉시 답장을 그만두자. 쫓기기 위해 헌신을 그만두자. 이렇게 목적이 남자를 움직이는 것이 된 순간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의존이 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자기를 위해 그만두는 것이다. 자기 페이스로 살기 위해 즉시 답장을 멈추는 것이다. 자기 인생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누군가의 일정에 전부 맞추는 것을 멈추는 것이다. 자기를 믿기 위해 질투와 구속을 그만두는 것이다. 자기를 채우기 위해 무한한 헌신을 그만두는 것이다. 그 끝에 쫓기는 여자가 자연스럽게 태어난다. 순서가 중요하다. 쫓기고 싶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소중히 했더니 자연스럽게 그만두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하겠다. 쫓기는 여자가 되기 위한 비밀은 딱 하나다. 자기가 자기의 가장 열렬한 팬이 되는 것이다.